뚠뚠뚠뚠 시청 전에 구독 눌러줘.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 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1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드디어 40차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어떤 분 40차 만에 아기 가져서 육아하시는 분 계시다고. 그분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불현듯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사실 직감을 했어요. 근데 여지없이 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왜 이렇게 자꾸 스팔이 왔다 갔다 하냐면, 지금 아침 8시에 지금 출발을 했는데 아직 해가 안 떴어요. 그리고 비가 엄청 와요. 온 하늘이 먹구름처럼 까맣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액션캠이다 보니까 이제 실내고 해가 없으면 얼굴이 진짜 아예 까맣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출발하면서 찍으려고 이제 조명을 하나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나마 조명을 타니까 이렇게 얼굴이라도 보이는 거예요. 진짜 대망의 40차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수가 안 나오니까 이제 모아서 이식을 해야 되니까 40차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40차에서 신선이 나와갖고 이식을 했는데 됐다, 그럼 40차에서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모아야 되는 상황이면 이제는 40차가 무조건 넘는 거죠. 축하할 일은 아닌데 40차니까 기념. 이제 내년 3월이 되면 만 6년 차입니다. 착잡합니다. 근데 가끔 저한테 그런 말을 물어봐요. 차수가 자기는 작은데도 힘든데, 몇 번 안 했는데도 힘든데 어떻게 버티셨냐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며칠 계속. 근데 보니까 제가 릴스에 제 인생사연 스토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올리면서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라, 그거를 약간 그렇잖아요. 사람이 너무 힘들었던 기억은 머리에서 지우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라 잊고 살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보단 지금 안 힘든 거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행복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눈이 발목에서 종아리 사이, 그 발목에서 종아리로 넘어가는 그 정도 깊이 눈 오는 해에 제가 라땡 그 트럭 갖고 장사하던 시절,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눈물 나거든요. 진짜 트럭에서 장사를 하는데 난방기를 안 켜고 그 떡볶이 데우는 그 가스판에 그 미원, 정말 약한 불을 그거에 의지해가지고 핫팩 몇 개 이렇게 좀 의지를 했는데, 칼바람이 얼굴을 진짜 칼로 도려내는, 말 그대로 칼바람이 얼굴을 도려내는 것처럼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막 수동이다 보니까 저 스틱 운전할 줄 알거든요. 제가 면허를 대학교 1학년 때 2종 스틱으로 따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트럭도 가끔 이제 눈 오거나 비가 심하게 오면 마음대로 안 움직이지, 진짜 총체적 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견뎌왔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시련을 겪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 지금까지 한 번도 힘들어 본 적이 없는데 시험관을 딱 하시면 엄청 힘들 거예요. 근데 뭔가 그 이전에 뭔가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다면 그거에 비하면 시험관이 그렇게 안 힘들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항상 DM 오는 내용들이 그거예요. 어떻게 버티냐, 멘탈을 어떻게 관리하냐.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나는 그 정도로 힘들진 않으니까. 힘든데 내가 살아온 인생에 빗대서 보면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건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징징거리는 걸로 보이죠. 왜? 나보다 상황도 좋고 개수도 많고 아직 젊고 하는데 저는 막 토닥토닥 그렇게 못 해줘요. 왜냐면 사람이란 게 그러잖아. 불쌍함이나 측은지심도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갖는 마음이 측은지심이잖아요. 근데 내 기준에는 나보다 못하지 않은데 자꾸 저한테 막 그러면 그게 위로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전 F긴 하나 좀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기준이란 게 있어요. 힘듦의 기준. 그게 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보다 더 힘드냐 안 힘드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힘듦도 제가 판단했을 때
공감이 가면 정말 공감을 잘 해주는데, 정말 공감이 안 가는 상황인데 막 징징댄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상대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고, 저는 딱 친한 사람과 안 친한 사람의 구분이 명확해요. 왜? 그런 게 나랑 맞으면, 코드가 맞으면 친해지는 거고, 안 맞으면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근래 어떤 유튜브 구독자인데 저한테 타로 상담을 했다가 얼굴 한번 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되게 만났을 때 불편한 사람이 있고 만났을 때 편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처음 만난 날부터 오래 알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보고 항상 하는 말이, 광주 친구들을 자주 못 봐요.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보는데도 친구들이 야, 너는 어제 만난 사람 같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는 몰랐어, 제가. 근데 처음 만났는데 어제 만난 사람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났는데 편하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집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남을 챙기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챙김을 받기보다 챙겨주는 적이 많거든요. 챙겨주려고 하는 적이 많은데, 남한테, 그러니까 이게 뭐 선물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배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배려를 저한테 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을 알고 있지만 사실 배려를 해주는 사람이 몇몇 있어요. 근데 그 몇몇 중에 한 사람이 또 새로 생긴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딱 싫어하는 게 이기적인 사람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이건 진짜 예를 들은 거예요. 저는 공남포 나와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근데 상황을 보니까 나보다 상황이 좋아. 근데 자기 힘든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그게 배려가 없는 거고 이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사람이 아무리 밝고 긍정적인 사람도 힘든 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날 뭐 위로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남의 아픔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지 본인 힘든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저는 조금 안 맞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보다 동생인데 만났는데, 또 뭐 고향도 같고 막 하니까 말투 같고 우리 사촌 동생 같고 생김새도 저희 사촌 동생 여자 사촌 동생이랑 좀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좀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뭔가 별 말 안 했는데도 그냥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쇼핑 요정이랑도 모르겠어, 본인이 느끼기 어쩐지 모르겠는데 내가 느끼기엔 티키타카가 어느 정도 돼서 쇼핑 요정이 하는 얘기가 되게 재밌거든요, 저는. 물론 재미없을 때도 있지. 근데 이제 저 사람 말하는 거 너무 싫다 이런 게 아니라 말을 하다 보면 재미있는 거예요, 티키타카가. 근데 그런 게 좀 맞는 사람 찾기가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뭔가 나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제가 대화를 한 서너 시간 하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혹시 MBTI가 뭐냐 안 해봤다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했더니 저랑 똑같은 거 있죠, ESFJ. 그러니까 뭔가 성향이 비슷하다 보니까 되게 잘 맞네, 말이 잘 통하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그 친구도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겉보기에는 되게 씩씩한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많이 힘들었겠다. 근데 티를 안 낸 거야. 근데 말하다 보니까 힘듦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저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힘들다고 엄청 힘든 척, 뭐 슬프다고 엄청 슬퍼, 막 이런 거 좀 조금 어색해요, 저는. 혼자 많이 삭힌 부분도 살면서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하면 제가 좀 적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알았지만 이제 코드가 맞는 사람은 마음 통하는 사람도 있구나를 처음 느낀 거예요. 왜냐면 사실 쇼핑 요정도 블로그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근데 뭔가 애가 좀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되게 보기가 좋았어. 근데 저는 좀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고 이런 사람들을 좀 좋아해요. 좀 게으른 사람들하고 나하고 코드가 좀 안 맞긴 해. 왜냐면 내가 잔소리가 그럼 심해지거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 하려고 했는데 왜 잔소리 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그냥
그런 것 같아. 굳이 이제 40대가 넘고 좀 있으면 내일 모레 50이 다 돼가니까 굳이 나랑 안 맞는 사람들과 억지로 껴맞추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나? 너무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어렸을 때는 진짜 어디 가나 나보고 마당발이다, 너는 아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오래 가는 사람 몇 명 안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진짜 친구는 몇 명 없어도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몇 명 있긴 하죠. 있는데 막 옛날처럼 막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알고 지낼 필요는 없더라 이거죠. 암튼 오늘 지금 병원에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 조금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이것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20대 때 만난 동생이 어쨌든 너무 반가워서 저도 그 주부 됐어요 있잖아요. 박소영 개그우먼.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세스티커라고 뭐 소개를 해줘가지고 지금 요즘 골반 마사지를 받고 있는데 4번 정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마다 자기 신체 부위에 자신 있는 부위가 원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얼굴 쪽은 아니에요. 저는 좀 약간 컴플렉스 덩어리인데, 저는 종아리가, 그러니까 살면서 넌 종아리가 되게 예쁘다 이런 좀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학교가 고등학교 때 언덕배기에 있어서 저희 학교 애들이 종아리 근육이 좀 발달된 사람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게 타고난 건지 저는 그렇게 언덕배기를 맨날 3년 내내 다녀도 좀 그렇게 종아리가 그렇게 굵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대 때 미니스커트를 많이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오리궁뎅이가 심해가지고 바지를 입으면 진짜 미디 길이가 바지가 엄청 많이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골이 다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한참 우리 20대 때는 배바지가 유행인 게 아니라 골반 바지가 유행이었는데, 나한테는 골반이 아니라 진짜 거의 빤스 라인인 거야. 엉덩이 때문에. 엉덩이가 크고 오리궁뎅이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바지보다는 미니스커트가 좀 어울렸었어요. 그래서 미니스커트 되게 많이 입고 다녔는데, 종아리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내가 시험관을 하면서 느낀 게, 시험관 하면서 살이 많이 찌기도 했죠. 근데 시험관을 하면서 느낀 게, 아니 왜 이렇게 다리 모양이 코끼리 같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이렇게 종아리는 굵고 이제 아킬레스건 쪽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슬림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통다리처럼 있잖아요. 코끼리 다리 알죠? 코끼리 다리 진짜 통짜잖아요. 약간 코끼리 다리 느낌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살이 찌면 다리 모양도 바뀌는구나, 좀 다리 모양이 되게 못생겨지구나. 그래서 그냥 이제 나이 먹으면 그렇게 변하는 건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몇 년을. 근데 이게 그리고 시험관을 하면서 호르몬제를 계속 쓰면 그 느낌 아세요? 혹시 뭐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부종이 심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 종아리나 허벅지를 누르면요 한참 동안 살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꾹 누르면 아파요 또. 그래서 원래 다리가 이러나 보다 하고 살았는데, 이제 4번 정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첫날 받고 생리가 하면 안 되는 날인데, 하면 안 되는 날이 아니라 약을 먹고 있는데도 생리가 터졌어. 그러면서 양이 좀 많고 까맣게 무슨 뭐 하수구 뚫린 것처럼 까만 생리혈이 나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1.5kg인가 내려가더라고요, 몸무게가. 부종이 빠졌나봐. 그러더니 진짜 다리가 가벼워진 거예요. 물론 이제 20대 30대처럼 날씬했을 때 좀 다리가 날씬하진 않지만 어쨌든 다리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시적인 건가 싶었어. 근데 한 3-4번 받았는데 일단 다리가 모양이 생겼어요. 날씬했을 때만큼 가늘진 않지만 어쨌든 다리 모양이 제 원래 모양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걷는데도 훨씬 부담도 적고, 제가 발목 인대가 늘어나갖고 한 1년 고생했는데 뭔가 전체적으로 다리가 순환이 안 돼서 뻐근한 느낌? 그래서 자꾸 발목도 아프고 막 여기저기 아팠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상했던 게 살이 갑자기 찌고 이러면서
허벅지 바깥쪽 라인 있잖아요. 거기가 무슨 혹이 나듯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살이 찐 느낌이 아니라 홍난 것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 볼록 튀어나온 게 한 첫 번째 갔을 때는 못 느꼈는데 어제 네 번째 갔다 왔는데 오늘 샤워하면서 거울을 봤더니 그 부분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살이 아니라 뭔가 뭐 림프가 막히거나 순환이 안 돼서 부어 있었던 거를 알았어요. 왜냐면 살이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간만에 이제 일요일날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 나보고 다 살 빠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굴 살 빠진 것 같다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살이 빠지진 않았는데 그대로인데, 근데 이제 제가 또 느낀 게, 이제 거기 가서 하체 마사지를 받으면서 느낀 게, 제가 이제 시험관을 하면서 세수를 하면 이 손바닥 감각이, 저는 모든 감각이 좀 예민한 편인데 손바닥이 이렇게 세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손바닥이 수세미처럼 거칠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바닥이 거친 게 아니라 얼굴이 거칠게 느껴져가지고 손바닥이 아, 따갑다 이런 느낌이 나는데, 이 하체 마사지 받고 나서 아무튼 순환이 되긴 됐는지 얼굴 낯빛이 좀 제가 느끼기에 조금 어두웠는데 조금 밝아졌고, 세수할 때 이렇게 촉감이 이렇게 닿으면 이런 데가 부드러워졌어요, 되게 피부가. 그래서 아, 뭔가 뭐 임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래도 몸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 때문에 좀 기분이 요즘 좋아요. 왜냐면 일단 몸이 막 부어있고 아픈 듯한 느낌이 나면 좀 싫잖아요. 근데 어제 또 생리 시작하면 더 붓거든요. 근데 어제 생리 첫날인데 어제 마사지 받고 왔는데 다리가 지금 안 부었어요. 가벼워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아, 그동안 몸이 이렇게 이상이 있긴 있었구나, 이래서 뭐가 안 됐나 싶기도 하고.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뭐 마사지 몇 번 받는다고 임신이 바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몸이 가볍고 내가 몸이 호전되는 걸 느껴요. 아, 그래서 사실 지금 10회 정도 받을 건데, 아, 거리만 가까우면 아, 계속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교대역 쪽이거든요. 교대역 14번 출구가 바로 뒷골목인데 조금만 더 가까우면, 왜냐면 왕복 왔다 갔다 하면 제가 2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차 막히는 시간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하루를 빼야 되니까 조금 버겁긴 해요, 제가. 그리고 요즘은 타로 시즌이잖아요. 보통 타로나 이런 상담은 10일, 12일, 1, 2 이렇게 4달이 제일 바쁘거든요. 그래서 상담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비수기라는 게 약간 있으니까 이렇게 성수기 때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참, 아, 가까우면 계속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즘 달라진 거는 골반 마사지. 이게 골반만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니라 하체 중심의 마사지인데, 골반을 맞추는 개념이라고 해서 이름이 이제 약칭 골반 마사지라고 하는데, 원래는 하체 힙업 관리인가, 아무튼 하체, 그러니까 정확한 그 샵의 명칭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체 관리예요. 그러니까 하체 관리인데 하체 중심으로, 물론 이제 목이랑 등도 살짝 해주긴 하는데 전신이긴 한데 하체 위주로 해서 50분 정도 관리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졌어요. 다리가 일단 가벼워졌다는 게, 부종이 없어졌다는 거. 그래서 혹같이 튀어나왔던 허벅지 바깥쪽 살이 이제 풀렸다는 거. 그리고 제가 마비 증상 있었다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주사 잘못 맞고. 그래서 그 마비 증상도 풀렸고. 그리고 저 머리도 잘랐습니다. 제가 사주에 좀 목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서 목이 많은 사람은 머리 많이 기르는 거 별로 좋지 않다고, 내년 운이 좀 좋으니까 머리 좀 짧게 잘라라. 그래서 온전히 스타일 때문에 자른 건 아니고 온전히 뭐 하나라도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머리를 좀 짧게 잘랐습니다. 간만에 단발을 했습니다. 근데 단발하니까 좋은 게 머리 말리는 시간이 좀 빨라졌어요. 드라이하기도 좀 편하고. 그래서 머리도 잘랐고 뭔가 새해를 맞기 위한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얼굴 자세히 보면 좀 맑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피부 관리를 받거나 뭘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하체가 순환이 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피부톤이 조금 업 된 것 같다. 왜냐면 화장품은 저는 많이 안 바르는 편이라, 영양크림도 많이 안 바르는 편이라 항상 또 똑같거든요. 그리고 뭘 바르는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겨우 스킨로션만 발라요. 영양크림 바르면 자꾸 한간종이 올라와가지고, 저 한간종이 있어요. 그래서 비립종 같이 생긴 거. 그래서 한간종이 올라와서 저는 영양크림 잘 안 바르거든요. 그냥 딱 한 종류만 발라요. 내가 쓰는 거. 너무 고용량 바르면 다 뒤집어져, 얼굴이. 그래서 아무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에 가는데, 오늘 아까 영상 초반에 말한 유튜브 구독자이자 타로 상담을 했던 동생, 근데 병원을 부천 쪽에서 여기까지 다니거든요. 신설동까지. 근데 오늘 같은 날 걸려가지고 쇼핑여 정도 오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쇼핑여정이랑 그 부천 쪽 사는 동생이랑 이렇게 셋 다 병원 가는 날이라 봐서 같이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오후에 타로 상담이 있어가지고 일찍 나왔어요. 원래 보통 저는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병원을 가는데 9시 예약을 해놓고 나왔는데 8시에 나왔는데 보통 1시간 안에 가거든요, 막혀도. 근데 지금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차가 되게 많이 막혀요. 그래서 지금 반도 못 왔어요. 그리고 도착 예정 시간도 9시가 넘는다고 뜨는 거 있죠. 아, 골치 아픕니다. 진료 시간, 예약 시간 안에는 도착해야 되는데 지금 9시가 넘게 생겼어요. 뭔 놈의 차가 이렇게 많은지. 아무튼 병원 다녀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 보고 나왔습니다. 진료는 받고 처방이 6일 동안 약을 먹고, 오늘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까지 약을 먹고 월요일날 이제 초음파 보러 오라고 했습니다. 약 처방은 조금 바뀌었는데 클로미펜 두알하고 레나라정 두알하고 그 다음에 프레다정이, 원래 하늘색을 먹고 있었는데 하늘색이 2mm짜리인데 아침에 하나를 먹었었는데 지금은 빨강색 1mm짜리 두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하나를 먹고 저녁에 하나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량은 같은데 이제 먹는 횟수를 오전 1mm, 오후 1mm 해서 총 그렇게 2mm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까지 약을 먹고 월요일날 초음파를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40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쇼핑여 정도 만나고 그 부천 쪽 사는 동생도 만나고 해서 셋이 같이 육회 비빔밥 먹고 육전도 먹고 커피숍에서 잠깐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제가 출근도 해야 되고 타로카드 상담도 있고 해가지고 출근하고 퇴근하자마자 타로 상담을 또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 지금 타로카드도 봐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헤어졌습니다. 오전이 하루가 다 갔어요. 집에서 8시에 나왔는데 지금 12시 반이거든요. 12시 반인데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벌써 아침 시간 4시간 반이 가버렸습니다. 맞죠? 4시간 반, 4시간 반이 갔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해요. 일찍 일어났더니. 그리고 주말에 못 쉬고 일을 했더니 주말 이틀 꼬박 토요일 날은 촬영하고 일요일 날은 촬영한 거 영상 체크하고 하느라고 지금 이틀을 꼬박 못 쉬었더니, 그리고 어제는 또 교대까지 갔다 오고 했더니 이래저래 막 좀 육체적으로 많이 못 쉬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피곤합니다. 내일은 또 차량 배터리 갈로 또 광진구에 올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바쁘고, 목요일 날은 그나마 한가? 맞네. 목요일 날 또 교대역을 가야 되네. 골반 마사지 받으려고. 요번에 차수 좀 배란 잘 되게끔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마사지를 받으러 가고 있는데 요번 주는 그러니까 주 2회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주 2회를 가볼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심전도랑 엑스레이 찍은 지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지났다고 해서 오늘 심전도랑 엑스레이를 찍으라 그랬는데 둘 다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이제
저도 막 배가 고픈 거예요. 일찍 일어났더니. 그래서 월요일날 와서 찍는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월요일날도 또 바쁜 날이니까 월요일도 바쁜 날이니까 그냥 동네 내과에 가서 링거도 맞을 겸 해서 엑스레이도 찍고 심전도 검사도 하고 오려고요. 왜냐면 동네가 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서류 갖고 그냥 월요일날 제출을 하면 되니까 그냥 월요일날 이제 오늘 상담하고 나서 링거를 가서 맞을 생각입니다. 심전도 검사랑 엑스레이 찍고. 그래봤자 한 35,000원? 엑스레이 찍으면, 엑스레이비까지 하면 한테 5만원 안짝이에요. 근데 다니는 병원에서 하면 심전도랑 엑스레이에서 5만원 정도였나? 근데 여기서 하면 링거랑 다 해도 5만원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좀 있어서 그냥 동네에서 해서 제출할 생각입니다. 피곤하네요.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